벼루 반만한 고철을 갓 태어난 아기 대하듯 어루만지고 연모하는 이를 대하듯 소중히 지니는구나. 시꺼멓기도 하고 시퍼렇기도 한 것이 아주 널리 쓰일 모양이다. 이렇게 생겼다. 2007년 1월 아이폰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 스마트폰은 대중화를 넘어 일반화됐고요.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소중하고 귀하다 못해 하루도 손에서 멀리하면 불안감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 똑똑한 전화기는 우리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을까요? 저의 기준입니다. 기상시간 알람은 스마트폰으로 확인합니다. 알람 확인과 함께 카톡도 확인하고요. 유튜브 채널도 체크합니다. 무의식적으로요.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의 풍경은 익숙합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치 다 같이 짠 것처럼요. 이따금 책을 읽고 있으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거리에서나 엘리베이터에서나 수시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딱히 중요한 정보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습관입니다. 회사에서도 스마트폰은 항상 끼고 다닙니다. 업무 중에도 휴식 시간에도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요. 누가 훔쳐갈까 봐 걱정인가 봅니다. 잠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은 반경 1m 이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1m 이상 벗어나면 불안합니다. 잠들기 직전 카톡과 유튜브, 뉴스까지 확인하면 그제서야 잠이 듭니다. 그래서겠죠. 최근 노안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스타 브레인입니다. 인간의 진화적인 관점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지식을 얻는 건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달라지는 주변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일 텐데요.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건강상의 문제는 뉴스를 통해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대부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뇌를 키워드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스마트폰에 집착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요. 산만해집니다. 멀티태스킹에 능하시다고요? 동시에 여러 일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해야 하는 일 사이를 뛰어다니고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도저도 마무리하지 못할 때가요. 이때 뇌는 그다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뇌가 모든 공을 놓치고 마는 형편없는 저글러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뇌는 멀티태스킹을 못하게 우리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신 멀티태스킹을 할 때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을 분비하여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뇌 스스로 자신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셈이다. 우리의 뇌,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이곳저곳으로 주의를 분산할 때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주변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자극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선조들은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주의를 흩뜨리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위협이 될지도 모르니 절대 놓쳐서는 안 됐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우리를 즐겁게도 그리고 더 산만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오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뇌는 정보가 너무 많아 과부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업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TV를 켜둔 상태에서 공부를 하려는데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면 뇌는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데 힘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뇌는 새로운 장기 기억을 형성할 시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뭔가를 보았지만 배운 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집중을 방해하는 다양한 디지털 방해물들을 건너뛰면서 효과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저 수박 겉핥기일 뿐 정보가 기억으로 흡수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도파민이 나오니까요. 도파민은 무엇이 중요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뇌에 알려줍니다. 휴대전화가 하루에도 수백 번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니 휴대전화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기억에요. 불행.
휴대전화를 오래 볼수록 전문가들은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하나의 패턴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10대가 디스플레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울감 등의 문제가 더욱 커진 것이다. 각종 디스플레이 앞에서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을 보내는 그룹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꼈다. 실제 대한민국의 통계를 볼까요? 우울증 진단을 받은 10대 청소년은 2018년 4만 2천여 명에서 2022년 6만 8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4년 만에 무려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용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연구팀은요, 특히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우울 위험 사이에 수면 시간이 있다고 봤습니다. 중학생은 평일에 일과를 마친 뒤 학업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고요. 이는 늦은 밤까지 이어져서 결국 수면 부족을 초래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2018년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75만여 명, 2020년에는 83만 명으로 80만 명을 넘었고 2022년에는 99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한 겁니다. 물론 성인의 경우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온갖 정보와 재미를 탐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걸까요?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허세로 포장된 SNS 소식, 그에 따른 타인과의 비교,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와 그에 따른 사회적 고립,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증, 수면 부족, 뇌의 과부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겠죠. 스티브 잡스는 아이들의 모바일 기기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14세 전까지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고요.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을 만든 저스틴 로젠스타인은 페이스북 사용을 자제하고 스냅챗은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디지털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수칙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체크해보자. 자명종 시계와 손목 시계를 구입하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휴대전화를 끄자. 모든 푸시 알람을 끄자. 휴대전화를 흑백 톤으로 설정하자. 운전할 때에는 무음으로 바꾸자. 아이들을 위한 조언. 교실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지 마라. 스크린 타임을 제한하고 다른 활동을 하자. 좋은 선례를 보여주자. 당장 이 영상을 보신 뒤에 10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꺼보시면 어떨까요?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 단추로요. 그리고 책을 통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해안도 얻길 바라겠습니다.